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변함없이 믿고 따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대대손손 덕을 물려주고 덕으로 운명을 다스린답니다. 자비심과 도덕심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심신을 잘 다스린다면 자비롭고 선한 마음과 평정심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직업을 얻어 가족을 부양하면서 덕행과 상서로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은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단계를 연령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성장, 학습기입니다. 이어서 20세에서 30세까지는 3대 선택의 시기입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첫째는 학업입니다. 그리고 결혼, 직업,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죠. 이어서 다음 단계인 30세에서 50세까지는 사업기입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0세는 수학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죠. 60세에서 80세까지는 수양기입니다. 심신수양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선 대략적으로 80세까지만 가정해봤습니다. 만약 1년을 더 살면 1년을 더 버는 셈이죠. 120세까지 살면 40년을 더 버는 것이니 정말 좋은 일이죠. 인생의 초반 20년에 해당하는 0세에서 20세까지의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태어난 지 4, 5년 된 어린아이는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5, 6세가 되면 책을 읽고 그 후로 20세가 될 때까지 늘 비교당합니다. 누가 더 성실한지, 누가 더 똑똑한지, 심지어 학교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갑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 20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초라함만 남는다. 어린 친구들은 꼭 명심하세요. 지금 10년을 노력하면 앞으로 7, 80년이 행복합니다. 지금 10년을 허투루 보내면 평생이 고달파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어릴 때 하는 공부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힘겹게 20세에서 30세가 됩니다. 20세에서 30세의 시기에는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3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중요합니다. 첫째는 학업과 관련된 선택입니다. 특히 대학처럼 배움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죠. 학업은 대체로 전문 분야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론이나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전문 분야를 뜻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다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학력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죠. 두 번째는 크게 보면 감정에 관한 선택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연애부터 시작해서 사랑, 결혼이 모두 가능하지만 30세 이전에 이 모두를 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한다면 그건 정말 행운입니다. 결혼에 성공했으니까요. 결혼은 이 시기에 겪는 두 번째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일에 대한 선택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0세 이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자는 직업을 잘못 택할까 걱정한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수학, 계산에 큰 흥미를 가진 아이는 뇌 구조상 숫자에 흥미를 느끼고 숫자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수학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봐도 어지럽습니다.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결국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17세에서 18세쯤 대학 전공을 택할 때 이미 결정이 납니다.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선택은 30세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0세를 넘기 전에 학업과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을 넘어서 결혼을 결정하고 동시에 직업도 결정해야만 그동안 쌓아온 것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인생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매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운명입니다. 30세에서 50세는 어떨까요? 이 시기는 사업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사람의 원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이고 노화가 시작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이전 단계에서 결혼도 하고 3대 선택을 다 이뤘다고 해봅시다. 직업도 선택했고 학업도 물론 선택했겠죠. 배워야 할 건 다 배우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이전 단계를 원만히 맞춰야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다음 단계의 인생 사업을 충실히 일궈낼 수 있습니다. 사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시기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갖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로는 어른이 있고 아래로는 아이가 있다. 위로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계시고 아래로는 만약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다면 키워야 할 자녀가 있을 겁니다. 어르신은 효도와 부양의 대상이고 아이는 양육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부양과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에게 미룰 수 없는 책임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28세에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결혼 전 혼자 살고 있을 때는 결혼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나이도 찼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결혼하고 나면 처음 3년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다급한 마음에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제서야 결혼은 연애처럼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깨닫죠. 성격, 습관, 가치관, 그리고 식습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실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결혼한 지 7년 안에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부적응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차이가 즐거움과 괴로움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서로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계속 같이 지내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30세쯤의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적응하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제서야 부부의 공통된 대화 주제가 생깁니다. 아이 이야기만 하고 아이를 혼내거나 챙기느라 부부가 싸울 틈이 없어집니다. 서로의 단점도 잊기 시작하고 코 고는 소리도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게 되죠. 아이가 없다면 이혼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200%까지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공통된 대화 주제가 생기고 온 관심과 대화가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엄마나 아빠 모두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당연히 볼 때마다 사랑스럽겠죠. 배우자는 밉더라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얼떨결에 계속 같이 삽니다. 얼떨결에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죠. 얼떨결에 엄격결에 같이 세월을 보냅니다. 아직 2세 계획도 없고 서로 적응하는 단계라고 해도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함께 모셔야 할 어르신이 2분 또는 4분이 생깁니다. 같이 살기라도 하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큰 소리로 말다툼도 못합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이에게만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어르신을 챙기지 않으면 화를 내실 겁니다. 너희는 자식한테만 이것저것 맛있는 걸 사주는구나. 그럼 나는 투명인가 아니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어르신을 존중하고 공경하지만 너무 바쁘면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요. 평소에 어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른들을 모실 여유가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사람은 이 시기가 되면 위로는 어른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이를 보살펴야 합니다.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공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유치원 고르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유치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다른 나라 유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과 비교해보면 유치원이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좋은 교육도 필요하고 책도 좋은 걸로 사야 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좋은 걸로 사야 합니다. 나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집안에서 1명 또는 2명이 피땀 흘리며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한 사람의 황금기는 30세에서 50세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힘겹게 50세까지 달려왔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20년 넘게 일을 해왔으니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업무에 능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평판도 많이 쌓였겠죠. 회사원이라면 베테랑이 되었을 테고 사업가라면 노련한 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췄을 겁니다. 50세는 유전적인 문제가 없는 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겁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능력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 폭발하듯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큰 성과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50세에서 60세의 시기에는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시기에 부딪히게 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거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도와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도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50세가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적어도 70세는 넘을 겁니다. 그 연세의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미 노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이 50세에서 60세가 되면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는 부담 외에도 자신의 신체적 노화 문제에 부딪힙니다. 손발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뇌의 명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무릎도 안 굽혀지고 일어나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문제들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거의 대부분 수양계에 접어듭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으면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몸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조심하고 운동하고 수행하세요.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힘든 일을 줄이고, 둘째, 자식에게 걱정을 덜 끼치고, 셋째, 가족 모두 낭비를 줄이고, 넷째,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60세도 사실 늦은 건 아니지만 더 일찍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칩니다. 늘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현대 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일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75세, 80세에도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칭찬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죠. 정말 훌륭합니다. 저에게 선수행을 배운 분도 많고 팔귀의 내공을 배운 분도 많습니다. 그 덕분에 예전에는 손발이 불편해서 주위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던 분들도 지금은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은 먹고 싸고 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조금 높습니다. 바로 혼자 걸을 수 있는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뛰다시피 걷곤 하니까 이런 걱정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가볍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어찌된 영문인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60세 이후는 일선에서 물러나 수양을 쌓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력적, 지적 능력이 다시 일을 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장기, 학습기, 선택기, 사업기, 수학기, 수양기. 이렇게 6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 같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고 수명도 많이 늘었으니까 인생을 80세로 생각하고 계산해 봅시다. 어떤 재난도 겪지 않고 몹쓸 병도 앓지 않고 살인, 방화, 교통사고로 죽지도 않고 유전적인 불치병도 없이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건 정말 행운이겠죠. 사실 이 나이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제외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정말 좋고 마음도 대단히 너그러워서 80세 넘게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생을 3만일, 82년이라고 치면 매일 8시간씩 잔다고 했을 때 총 몇 년을 자는 걸까요? 약 27년입니다. 자는데 27년의 시간을 쓰는군요. 하루에 3분의 1이니까요. 자는 시간을 다 합치면 만일이 됩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여보죠. 하루에 7시간씩 자면 어떻게 됩니까? 7시간으로 계산하면 24년입니다. 24년이요. 네. 6시간만 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6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20년입니다. 20년이군요. 일생의 4분의 1을 자는 거네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6시간씩 잔다고 하면 8시간씩 잘 때와 몇 년 차이가 날까요? 7년입니다. 자는 시간이 7년 차이가 나는군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2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늦게 일어나면 이것저것 바쁘게 준비하느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매일 2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서예나 무술을 배우기도 하고 좌선, 연부를 하거나 집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른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7년의 차이가 1등을 만들고 전문가를 만듭니다. 반면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 2시간을 더 노력하고 투자한 사람들과 생기는 차이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8개의 내공을 할 때 하루에 1시간과 2시간 할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1시간을 내도 효과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시작되거나 몸이 조금 불편한 상태라면 매일 1시간씩 했을 때 건강관리나 건강유지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2시간씩 하면 에너지가 몸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노화가 멈추고 젊음을 되찾습니다. 회춘하는 거죠. 70세가 되어도 70세가 아닌 50세 정도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면 더 젊어집니다. 효과는 수행 시간과 비례합니다. 100일 동안 한 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고 게다가 1시간씩 더 시간을 들인다면 그 효과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2시간 더 자고 덜 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이 82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수면 시간은 27년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어림잡아 2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는 데에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씁니다. 사실 7, 8시간이면 정상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늦잠을 자는 사람도 많죠. 한 번 자면 10시간 넘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10시간을 자면 일생을 82년이라고 했을 때 총 몇 년을 자는 걸까요? 10시간 넘게 자는 분이 있다면 본인 이야기니까 잘 들으세요. 매일 10시간 잔다고 하면 총 34년입니다. 34년을 자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면서 6시간만 자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6시간을 자는 사람은 평생 20년을 잡니다. 20年嘛，对， 34년을 자는 사람은 14년을 더 자는 셈이죠. 평생에 걸쳐 14년을 더 몽롱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수수께끼가 아니니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을 아끼고 활용한다면 평생 동안 수많은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틈만 나면 할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번 다른 문제로 잔소리를 하신 덕분에 할아버지는 인내심과 끈기를 길렀습니다. 원해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잔소리 폭격에 못 이겨 본의 아니게 수행이 된 겁니다. 결국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 할머니를 예로 들어서 하루에 잔소리를 10시간씩 한다면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보내게 되는 걸까요? 34년입니다. 평생 34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면 어떨까요? 평생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 겁니까? 쓸데없이 마음만 아프게 하는 말을 평생 얼마나 하는 겁니까? 3년 반 정도 됩니다. 대략 3년 반이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저희 할머니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은 여성분들의 문제입니다. 평소에 잔소리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들어보면 쓸데없는 말이 많죠. 그 많은 시간 동안 감정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1분 1초가 간절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입씨름을 하거나 다투는 데 씁니다. 틈만 나면 서로 트집을 잡기도 하죠.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둘째,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세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스스로 해내는 법을 배워야만 내가 해야 할 일과 책임질 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획이 갖춰지면 어떤 일을 해도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크고 작은 일들에 이런 마음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산만일이 채 되지 않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헌신을 베풀면 인생의 성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도 함께 늙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질병의 무게. 약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고. 근데 8개월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살아준다? 지금도 참 희한해요, 그게. 안녕하세요. 배우센터 백인기입니다. 보리 선수는 제가 작년도 12월 16일 날 처음으로 왔거든요. 일단은 내 몸이 많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몸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약했어요. 운동을 잘 안 하고 이제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단체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결핵 그 검사. 거기서 이제 결핵이 이제 나왔었죠.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을 먹고 다 치료가 됐는데 2차적으로 다시 결핵이 또 걸렸어요. 다행히 약을 먹고 완치됐지만 또다시 찾아온 질병. 어느 순간 일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또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두세 발짝 그러면 막 숨차서 또 못 건넜고 걷는 게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폐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한데 아직 그런 경우 없었으니까 또 다시 기흉이라는 그 병이 생겼죠, 폐에. 기흉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에 공기가 차서 호흡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폐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응급수술하고 그리고 바로 입원했죠. 이제 다행히 이제 쪼그랐던 폐가 확짝 펴졌어요. 펴졌는데 이제 기능이 거의 한 10%? 10%밖에 할 수 없고 그때 조금 그냥 담담했어요, 마음이. 야, 내가 내 몸을 조금 확대를 했구나. 왜 항상 건강은 잃고 나서야 챙기게 될까요? 수술하고 난 후부터 이제 또 유양이면 공기 나쁜 데도 안 가고 술도 웬만하면 안 마시고 감기 좀 걸렸다 하면 바로 약 사다 먹고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서 뭐 흉부 흉통약 같은 그런 근육 이완제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느껴졌던 폐 통증. 통증이 이렇게 바늘로 꾹 쑤신다기보다 뭘로 이렇게 꽉 누르는 것처럼 아파요, 약간. 이게 막 모두 움직일 정도 그렇게 아픈 정도는 아니고 이게 약간 좀 기분 나쁘다 그런 식으로. 그게 수술하고 나서도 그 통증이 와요? 그렇죠, 수술하고도. 네, 이거는 계속 그대로 있고 이제 재발만 안 되기를 바란 것 뿐이니까 수술해줬던 그 교수님도 자기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인기 씨는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요. 바로 팔개내공입니다. 일단은 해보니까 또 내 몸에 맞는 게 일단 팔개가 제일 맞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1시간 팔 들고 도는데 뭐 아프고 그런 전혀 없이 그냥 1시간을 돌았는데 금방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팔개가 좀 나한테 좀 맞는가 보다. 어느 정도 했을 때 뭔가 반응이나 느낌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난 후에 3개월 정도는 내가 센터에 매일 와서 했거든요. 1시간씩, 어느 때는 1시간씩, 어느 때는 2시간씩. 그냥 빨리 몸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한 몇 달간 지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느껴요. 손에서. 확실히 느껴지나요? 그 탈계하기 전의 몸과 네. 지금 현재의 몸이 일단은 하고 나면 좀 몸이 좀 가벼운 거. 그리고 가끔 배가 조금 통증이 있었는데 꾸준히 한 날은 통증이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오른쪽 어깨가 이게 50 정도 있었고 그 목부터 팔까지 그 통증이 좀 심했었어요. 팔을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이제 통증이 좀 있었고. 근데 팔개를 하면서 언제 이렇게 사라진다? 지금도 좀 희한해요, 그게. 그 어깨에 대한 그 생각을 다 잊어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편하죠. 지금 통증도 아예 없고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근래에 와서 좀 마음이 편해졌고 팔개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죠. 평생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